당신의 아침은 어떤 풍경인가? 요란한 알람 소리에 5분만 더를 외치며 몇 번의 알람 소리에 힘겹게 몸을 일으킨 후 그저 헐레벌떡 옷을 주워 입고 집을 나서는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 이른 아침에 기상하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여유를 잃은 대부분의 현대인에게는 나를 위한 아침 시간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소, 일본 소니컴퓨터 사이언스 연구소 수석연구원, 도쿄공업대학교 대학원 객원교수인 모기 게니치로는 저서 아침의 재발견을 통해 내 과학자로서 내 과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잃어버린 아침을 되찾고 그 시간을 어떻게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다. 인간의 뇌는 실패할지도 몰라와 같은 소극적인 사고에 빠지는 순간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에 제동을 거는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편향이라고 부른다.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사고가 두뇌 활동을 방해하여 창의적인 생각이나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부정편향은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할 장애물이나 마찬가지이다. 아침에 두뇌 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 전까지 아침 시간에 내가 기뻐할 만한 행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두뇌는 쾌감이라는 이름의 보상을 좋아한다. 기쁘다, 맛있다, 즐겁다, 재미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두뇌 활동이 갑작스럽게 유연해진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대가로 자신에게, 즉 뇌에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면 그 보상으로 인해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끔 하는 의욕이 샘솟게 되며 이것을 즐기면서 반복하다 보면 습관으로 자리 잡아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하게 될 것이다. 대단한 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간단한 간식만으로도 충분하다.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늘어나고 이는 쾌감 보상 시스템이 작동됨을 의미한다. 도파민은 쾌감을 만들어내는 물질로 분비량이 많을수록 사람은 커다란 즐거움과 기쁨을 느낀다. 무언가를 달성했을 때 혹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었을 때도 도파민은 분비된다. 두뇌 활동이 가장 효율적이고 활발한 시간대인 골든타임은 아침에 깨어난 후 3시간이다.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체내에는 아데노신이라는 수면을 촉진하는 물질이 쌓이기 시작한다. 아데노신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축적되다가 밤에 충분히 잠을 자고 나면 말끔히 청소된다. 즉, 아침이 두뇌가 가장 맑은 상태가 되어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에 놓이게 된다. 일이나 인생은 두뇌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진다. 아침 두뇌 회전을 빠르게 하려면 저절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자기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세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아침 습관에 대해 살펴보자. 1. 최고의 아침을 위해서 밤의 뇌는 쉬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쌓인 기억은 자는 동안 정리되고 뇌에 저장이 된다. 즉, 밤의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은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상태에서 뇌가 유연하게 사고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침엔 자는 동안 기억이 정리되므로 머릿속이 맑은 상태가 되어 두뇌가 활력이 넘친다. 그래서 아침은 그만큼 창의적인 일을 하기에 딱 좋은 시간대이다. 밤이 뇌에게 복잡한 생각과 정보를 주지 말자. 밤이 뇌에 필요한 것은 정보와 기억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이다. 그래야 아침에 뇌가 세상의 컨디션으로 활동할 수 있다. 2. 햇빛을 쐬어 뇌에 아침이 왔음을 알려라. 뇌에 있는 솔방울샘이라는 내분비 기관이 햇빛을 감지하면 아침이 왔다고 판단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도록 뇌에 명령을 내린다. 이처럼 햇빛을 쐬면 뇌에 불이 반짝 들어와 졸음이 달아난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쐬면
뇌를 깨우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이 바로 잡힌다. 아침에 커튼을 열어 햇볕을 쏘이거나 문 밖이나 베란다에서 햇볕을 쐬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다. 어떤 방법이든 뇌를 비롯한 온몸에 아침이 왔으니 오늘 하루로 힘내자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3. 뇌는 걸을 때 더없이 행복을 느낀다. 인간 행동의 90%를 관할하는 곳이 뇌의 사령탑이라고 불리는 이마 앞옆인 전전두엽이다. 이곳은 운동으로 단련할 수 있다. 이마 앞옆은 주로 정보의 처리와 판단을 맡고 있고 이것을 강화하면 일이나 공부를 할 때도 집중력과 판단력이 높아진다. 아침에 걷기나 조깅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뇌에서 알파파가 나와 긴장이 풀리고 몸과 마음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서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쾌감 물질이 분비되어 서서히 행복감이 밀려오며 그에 따라 몸과 마음의 피로로 사라진다. 햇볕을 받으면서 걷거나 가볍게 달리는 등의 리듬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통해 뇌로 효과가 전달되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 생기나 활력이 솟아나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저녁에 하는 걷기 운동은 근육 강화나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지만 햇빛이 없으므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는 어렵다. 4. 규칙적인 아침 식사로 뇌의 에너지를 채운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 발달에 특별히 좋은 아침 식사나 음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침 식사가 중요한 것만은 틀림없다. 여기서 황제처럼 먹으라는 의미는 푸짐하게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뛰어난 음식들을 차려 먹으라는 이야기이다. 하루 동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아침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규칙적으로 밥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5. 낯선 환경을 선사하여 뇌를 깨운다. 누구나 평소 익숙한 환경에서 활동할 때 몸도 마음도 편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마음 편한 홈그라운드에서만 머무르는 일이 뇌에는 결코 좋지 않다. 즉, 두뇌 활동 패턴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번개가 스치듯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순간을 유레카 모멘트라고 하며 이는 평상시 하던 익숙한 일에서 벗어나 다른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때 활성화된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나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줘야 익숙함에 벗어날 수 있다. 혼자만의 의지로 새로운 도전이 힘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아침 스터디 모임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거나 조찬 강연을 듣거나 영어학원 새벽반에 등록하는 등 매일 아침에 집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갖다 놓아 외부의 환경 자극을 통해 매너리즘에 빠진 뇌를 깨우는 것도 방법이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아침에 적극적으로 낯선 일에 도전해보자. 6.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우리의 뇌는 변한다. 인간의 뇌가 지닌 가장 놀라운 성질은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뇌는 어떤 상태에 놓이든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몇 번이고 재설계해서 새로 시작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스스로 계속 변하기도 한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한다. 뇌의 가소성은 모든 사람이 갖춘 능력으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뇌는 어떤 방향으로든 변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변하고 싶어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정신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인간의 뇌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쉽게 단정짓거나 정의할 수 없다. 아침잠이 많아서 난 못하겠다 라거나 어차피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식으로 단정짓지 말고 바꿀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자. 실패하거나 일을 망친다면 몇 번이고 다시 하면 된다.
뇌의 변화는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몸부림쳐야 이루어낼 수 있는 법이다. 책에는 뇌과학자로서 풀어낸 아침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상황을 떠올려 보자.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온갖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오늘은 또 무슨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도 가득 찬 아침을 시작했는지를,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 마음까지 상쾌한 아침을 시작해보자.